저장된 다수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또는 일괄 처리하기가 힘들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괄 처리 같은 경우 같은 말입니다. 뭐 동적으로 처리하는 거나 일괄 처리하는 거나 변수명이라는 거는 한번 코드상으로 적어 놓으면은 밑에서 사용할 때 절대로 안 바뀌어요. A1, A2, A3.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A 플러스 1 한다고 이게 이렇게 A1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변수명은 한번 정한 그 순간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를 내가 변수를 동적으로 막 숫자를 추후에 내가 막 만들어서 붙여서 얘네들을 변수명을 만들어서 뭔가 사용하고 싶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변수 3개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데 1로 넣고요. 그죠? 3까지 증가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i가 1, 2, 3 잘 나오죠. 그죠? 이 i가 횟수 3번 돌 때마다 1씩 증가해서 1, 2, 3을 의미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이게 1, 2, 3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A1, A2, A3 해서 이렇게 변수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i가 1이 되면은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절대로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수명은 A1 딱 정해진 순간 그냥 딱 A1으로만 정확히 이렇게만 부를 수 있어요. 이거를 반복문이나 뭐 이런 걸 변수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변수명을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A를 변수 A가 있는지를 위해서 찾아보고 없으니까 에러 나는 거예요. 변수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일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일괄 처리라는 건 이 변수 3개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데, 반복문 같은 걸로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데, 코드로는 만약 A1, 10, A2 이렇게 하면 일괄 처리가 아니죠. A1밖에 내가 코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A2, A3를 반복문 안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수를 그냥 하나만 쓰는 거예요. 변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대신 변수 뒤에다가 순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차라리 10, 20, 30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럼 이제 일반 하나의 정수가 아니니까 묶음이다라는 의미로 대괄호 쳐주고요. 얘도 한 묶음이다라는 의미로 중괄호 쳐주고, 요게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얘의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ARR이 3개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ARR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숫자를 실제로 순서를 여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얘들한테 순서를 부여를 해서, 순서는 이제 숫자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괄호 치고 여기에다가 숫자 순서를 넣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1 아니고 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지금 변수 3개가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변수, 그러니까 배열은 정확히
변수랑 똑같아요.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했을 때 10, 20, 30이 들어있죠. 각각 10, 20, 30인데 그래서 우리가 20을 얻어가려면 정확히 20이 저장되는 이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A2 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A3 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뭐 A2 찝어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50을 대입을 하면은 50이 딱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가 이렇게 생겼죠. 상자 3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정확히 동일하게 배열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신 얘는 각각의 공간이 이름이 있는 대신 상자가 이름이 대신 얘는 이 전체를 이름을 하나를 가지고 가리켜요. 대신 얘네들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순번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3를 지목하나 AR날에 2번째를 지목하나 생김새는 똑같다라는 거죠.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 차이인 거지 배열이랑 변수랑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요거는 A1에다 이렇게 10 집어넣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A2에다가 10 넣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A3에다가 10 넣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자, 대신 요거 이제 숫자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변수 이름은 못 바꿔도. 요렇게 하면 이제 변수 3개 필요한 이 데이터 3개 상자를 한 번에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열은 안 쓰면 사실 그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데이터 100개면 변수 100개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변수 100개 일단 선언하는 것부터가 100줄 나오고 반복문으로 출력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문으로 출력이 안 됩니다. 이름이 다르니까. 하나씩 출력을 해줘야 되는 그럼 또 100줄 생기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변수를 하고 나면 배열은 반드시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배열 개념은 이렇고 문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이름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이 이름 하나로 여기다가 순번만 정해주면 된다. 그럼 뭐가 된다? 하나의 변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장한 거랑 이렇게 저장한 거랑 100% 똑같습니다. 100%. 근데 우리가 사용하기엔 이게 더 편한 거죠. 차이 아시겠죠? 요거는 우리가 반복만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없다. 자, 그럼 한번 출력을 한번 각각 해보고 AR날의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꺼내서 출력도 해보고요. 10, 20, 30 여기다 넣었으니까 잘 나오죠. 이번엔 값을 바꿔서 AR날의
0번째 제일 첫 번째 값이죠. 이걸 100으로 바꾸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히 100으로 바뀌죠. 0번째가 변수가 된 거예요. 네. 하나의 인트 변수가 된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배열은 어려울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문법만 잘 익혀 놓으시면 돼요, 역시.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거 10, 20, 30은 요런 표현은 내가 이미 10, 20, 30을 넣어 놓은 거고요. 내가 이거를 입력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숫자를 받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콘솔트 리드 라인을 이용해서 AR날에 뭐 0번째 이렇게 저장하고 싶을 수 있죠.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으로 바꿀게요. 요거 콘솔 리드 라인으로 받아오면 이게 스트링으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입력한 값으로 세팅이 될 거기 때문에 넣어놓는 게 의미 없죠, 사실.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저장을 하자. 그 다음에 출력은 반복문을 통해서 0부터 2까지 만들어내고 i가 0부터 2면은 여기다 쓸 수 있잖아요. 콘솔.write line AR날의 i번째. 자, 실행해볼게요. 자, 이제 3개의 숫자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1, 2, 3. 그럼 이렇게 1, 2,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입력한 값이 여기 세팅이 되니까 여기 3개에다가 이걸 입력해 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거를 없애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에러 납니다. 빵개짜리 배열이 돼버려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공간이 없다고 에러가 나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X. 자,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100개짜리를 만들고 싶은데 의미 없는 값 100개 이렇게 넣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 없는 값을 우리가 직접 넣지 않고 100개 만들려면 이런 거 10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거 가지고 세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개수 알려주면은 컴퓨터가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new 넣고 싶은 그 타입 여기 스트링이면은 스트링 여기다 개수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값 3개로 넣어줘요. 알아서. 그럼 우리가 이제 딱 개수에 맞게 다시 넣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겠죠. 1, 2, 3. 잘 들어가죠, 이번에? 자, 그래서 배열은 이 정도. 요렇게 미리 개수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내가 선택을 해서 원하는 값을 집어넣고 출력을 할 땐 보통 반복문을 이용해서 0번째부터 순서대로 싹
탐색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사용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1차원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자, 왜냐면 묶음이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죠. 이런 형식이죠. 배열은. 그러면 요 AR이라는 변수 하나가 이 한 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1부터 7까지 7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1차원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배열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배열이 이게 변수가 많아져가지고 배열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배열들도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3개의 배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배열이 만약 또 이렇게 엄청 많이 생기면 불편하잖아요. 배열명 다 알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이 배열 3개를 또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랑 컴마 그리고 요거랑 컴마 자 요거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죠. 위에서 우리가 배열 만들던 거랑 없어졌네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던 거랑 똑같죠. 뭐 10, 20, 30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묶음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었었죠. 배열 만들 때. 얘 똑같아요. 이 3개가 한 묶음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시 양 끝에 중괄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인트 묶음의 묶음이죠. 인트 묶음의 또 묶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묶음이 안쪽 묶음이 있고 바깥쪽 묶음이 있죠. 그래서 두 묶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컴마를 넣어줘요. 대괄호 안에다가. 이거를 2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2차원 배열은 자,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면 잘 안 보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10, 20, 30 그리고 이거 묶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줄 바꿔서. 이런 뭔가 좀 정리정돈이 잘 된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에 한 줄로 표현도 가능하고 줄 바꿔서 표현도 가능하다. 그럼 얘도 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줄 한번 맞춰주고요. 이렇게 바꾸고 줄 한번 맞춰주고. 자, 요렇게 줄을 좀 더 맞춰보자면은 이렇게까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줄만 바꾸니까 행렬이 되죠. 표처럼 되잖아요. 한행, 한행, 한행. 그리고 세로로 열, 열, 열.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은 행렬이 됩니다. 2차원 행렬. 2차 행렬. 벡터 2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유니트에서 사용했던 벡터 3는 3차원이고 벡터 2가 이제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축이 되고, 다시요. 이렇게가 세로가 y축이 되고 가로가 x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1차원 배열이랑 비교해 보면서 사용을 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ARR 6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ARR 6은 1차원 배열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걸 꺼내려면 ARR 6에 인덱스를 1로 줘야겠죠. 이러면 두 번째 값 20이 나옵니다. 실행해보면 잠시만요. 요 위에 요것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지울게요. 일단 우린 요것만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2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을 지금 빼서 출력한 거예요. ARR 6의 1번째는 요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자, 그러면 이제 ARR 5 요거죠, 요거 2차원 배열. 자, 여기서 이 7을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까 얘는 두 번째면은 1번 인덱스잖아요. 얘도 두 번째에 있으니까 1번 인덱스죠. 자, 근데 1번 인덱스가 얘도 있지만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행이잖아요. 가로로. 이게 행이고 세로가 이제 열인데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열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열인데 어떤 행의 두 번째 열을 가져올 것이냐. 행 정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세로 표현했지만 사실 가로로 표현하면 이거 뭡니까? 1차원 배열은 무조건 행이 한 개짜리. 행이 한 개짜리 배열이 1차원 배열이에요.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열만 정해주면 돼요. 첫 번째 열이냐, 두 번째 열이냐, 세 번째 열이냐. 근데 2차원 배열은 이제 행이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이게 1행이고 2행이고 3행이죠. 자, 그럼 7은 열로 치면 이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잖아요.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7은 두 번째 열이죠. 그래서 2행의 2열이라고 합니다. 그 값이 뭐다? 7인 거죠. 자, 그럼 1차원 배열에서의 이 인덱스는 사실상 열, 몇 번째 열인지를 나타내는 거였고 2차원 배열에서는 행까지 나타내줘야 되니까 대가로가 안에 값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열 하면은 말 그대로 행열, 행부터 세잖아요. 행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열을 세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행 정보를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 앞에 컴마를 기준으로 요 앞에가 행이고요. 뒤에가 열인데
2행 2열을 나타낼 때는 1로 넣어야겠죠. 인덱스로 치면은.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요러면 이제 7이 나오고요. 내가 만약에 5를 꺼내고 싶다. 요 ARR 5에서. 그러면 5는 1행 5열이죠. 1행이면은 0번째고 5열이면은 4번째잖아요. 이렇게 하면 5가 나와요. 7과 5가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상 행렬처럼 보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좌표 개념으로 보자면 이제 이게 x 좌표가 되고 행이니까 행이 y 좌표네요.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y 좌표가 되고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행렬 모두 0부터 시작인가요? 행렬 모두 0부터 시작이냐고요? 어떤 게요? 순서가? 네, 그러니까 A랑 5하고 10하고 여기 맨 중간에 0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 0을 하면은 1에 가는 그렇죠. 네, 맞아요. 순서는 무조건 배열에서 순서는 0부터 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아시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게임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것도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거든요. 대신 이게 모니터는 이 행렬의 개수가 엄청 많겠죠. 그걸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열로 좌표를 결정하면 이 중에 여기에 우리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체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게임으로 치자면은 이 좌표에 있는 캐릭터를 이 좌표로 움직이려면 행렬 계산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직접 개발하려면 이런 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대신해주는 게 유니티인 거죠. 그래서 막 수학을 깊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차피 유니티가 대부분 어려운 계산 다 해주니까. 근데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유니티가 제공해주는 걸로만은 말이 꼬이네요. 것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땐 내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유니티 같은 3D는 이게 이제 3차원 배열로 갑니다. 3차 행렬, Z축까지. 근데 뭐 3차 배열까지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의 어떤 그 배열을 좀 다루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 배열을 가지고 블럭 쌓기 이런 게임을 많이 만들어요. 기회가 되면은 이걸로 게임 만드는 거, 그 블럭 게임 만드는 거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어쨌든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의 존재를 알았고 이런 문법을 통해서 요거는 열, 행이 하나니까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을 같이 선택을 해줘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2차원 배열에 있는 값을 싹 꺼내오는 방법 한번 같이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 배열들이라는 건 결국 다수의 데이터가 집합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거를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차원 배열도 아까 보셨다시피 3개 저장되어 있으면 이거를 0, 1, 2 이렇게 꺼내도 되지만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전체 조회할 때 0부터 2까지 숫자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ARR 요거예요. 요거에 i번째 값을 꺼내와라. 이게 1차원 배열의 출력 방식이죠. 자, 근데 2차원 배열은 역시 반복문을 사용하긴 하지만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얘는 이거를 뭘로 줘야 될까요? 이거를 5개니까 5라고 지으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이 ARR5에서 뭔가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는 이렇게 3개입니다. 요거. 그래서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가 아니라 3이죠. 행이 3개니까.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 하나를 결정을 해서 꺼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꺼내면 뭐가 나온다? 1차원 배열이 나오잖아요. 자, 꺼내 볼게요. ARR5에 이렇게 꺼내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사실상 물론 지금 빨간 줄 뜨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ARR5에서 0번째를 꺼내면 얘가 나오잖아요. 얘는 1차원 배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상. 그죠? 물론 지금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금 위에서 배열 꺼내는 방법 이렇게 꺼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ARR 7로 이렇게 꺼내겠죠. 근데 i가 이미 쓰이고 있으니까 여기는 j로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i가 아닌 다른 문자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꺼냈으니까 요게 1, 2, 3, 4, 5가 들어있을 거고 요게 여기가 이제 5가 돼야겠죠. 자, 그럼 0, 1, 2, 3, 4 하면서 요 안에 있는 값들을 싹 꺼내보겠죠. 여기를 J로 해주면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이번에 두 번째 걸 꺼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죠? 그럼 i가 0에서 1로 증가할 테니까 이거를 i로 대체해주면 문법적으로 말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기 ARR5에서 1차원 별 하나씩 꺼내가지고 여기다 담아주고 그거를 다시 반복을 돌려서 하나씩 빼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이거를 이 i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뭐 ARR7은 지금 제가 임시로 만든 거고 안 되고요. 사실상 ARR5에 i번째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j가 행이 결정된 그 행에서 요소를 이렇게 하나씩 빼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i가 한번 0으로 결정되면 0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0, 1, 2, 3, 4 여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겠죠. 반복을 다 돌고 나면 위로 올라가서 얘가 1로 바뀌면서 또다시 j가 0, 1, 2, 3, 4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거를 행의 개수만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에 의해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근데 행렬이었는데 한 줄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행렬로 출력하고 싶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 꺼낼 때마다 출력하고 줄 바꾸고 출력하고 줄 바꿔서 그런 거지. 만약에 내가 정말 행렬처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안쪽 부분이 한 행이 결정되면 행 전체를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 죄송해요. 한 행이 결정되면 그 행의 열을 다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붙여서 출력하고 이게 다 출력되고 나면 행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줄을 바꿔주시면 출력도 행렬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라인을 좀 지우고요. 붙어서 나오겠죠? 줄 안 바뀌고 대신 너무 붙으면 숫자가 구분이 안 되니까 뒤에다 이렇게 공백을 하나 넣어줄게요. 숫자 하나 꺼내서 여기 담아주고 공백으로 구분을 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줄 안 바뀌죠? 자, 언제만 바뀌면 됩니까? 5개가 한 행이니까 한 행이 끝날 때마다 여기서 얘 줄 바꿔서 출력해주고 얘 줄 바꿔서 출력해주고 하면 돼요. 이게 이제 한 행의 열을 다 출력해주는 거니까 끝나고 나면 줄 바꿔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 라인 하면 아무것도 안 적어도 줄은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렬처럼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은 하기 전에 1차원 배열로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2차원 배열을 충분히 하시고 2차원 배열을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 문법을 좀 익히셔야 아까 제가 올려드린 문제 중에 바둑알 뒤집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아까 제가 소개드린 이게 이제 2차원 배열로 출력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특수한 로직을 거쳐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코드업 기초 백제라는 문제 요거 있었잖아요. 백제 요거 여기에서 이 끝에 네 문제 있죠. 기초 2차원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킬러 문제들입니다. 사실상 요 위의 문제들은 요거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4개를 풀 수 있으면 풀고 나면 굉장히
많이 느실 거예요. 그래서 꼭 도전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까지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한 감이